탄핵이란 제도가 왜 생겨났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임기가 정해진 왕과 같습니다. 대통령과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종신제냐 아니냐.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통령은 4년, 5년의 임기가 있고 대신 왕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임기가 있어도 임기 중에 전행을 하고 독재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막느냐? 바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왕처럼 전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할 때 헌법에 만든 제도가 바로 탄핵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록 임기 중이더라도 만약 왕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국민이 쫓아낼 수가 있다. 그것이 합법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미국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탄핵제도를 미국을 본따 갖고 우리도 이제 탄핵이라는 제도를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필요 없으려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좀 절제와 관용, 타협의 정치를 하고 그리고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대통령은 왕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됩니다. 우리 헌정사상 첫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입니다. 그때 대선에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동생인 이회성 씨가 경기고를 나왔는데 경기고 동문인 이석희 국세청 차장하고 손잡고 재벌들을 불러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합니다. 그 액수가 한 166억에 달했는데요. 이 돈을 그 당의 공식 사무처 조직을 통해서 전국의 지구당에다 내려보내고 공식 선거운동에 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공식적인 당자금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이회성 씨, 이회창 후보 동생 이회성 씨와 그 이석기 국세청 차장만 구속하고 이회창 후보는 조사만 하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회창 후보는 어쨌든 대선에서 1천만 표 가까운 표를 얻은 후보였기 때문에 그 패배자에 대한 그 승자의 어떤 관용을 베푼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 정치 관행에서는 선거에서 지면은 정치적 책임은 묻더라도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거에서 진 걸로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요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면 며칠 전에도 또 하나 기소를 더했던데 4개, 5개 그 명을 계속 늘리고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검찰 조사, 뭐 출두 요구 그런 것들을 정말 수백 번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그렇지 않죠. 대통령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부권이란 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제까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정한 그 법률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가 정한,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존중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행했던 거부권 횟수보다 더 많은 21번의 거부권을 이제까지 행사했고 또 앞으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아마 또 행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타협과 관용의 정치를 마다하고 전횡과 독재를 계속한다면은 이런 대통령은 어쨌든 제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제어의 마지막 수단이 바로 탄핵인 것이고, 그러니까 탄핵 추진은 헌정을 유린하거나 헌정을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헌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톰 긴즈버그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인데요. 이 톰 긴즈버그 교수는 탄핵을 컴퓨터의 하드 리셋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다운되면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껐다가 다시 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는 합니다. 물론 이게 컴퓨터를 껐다 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다운되면은 그거를 빨리 탈피해서 새롭게 컴퓨터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탄핵은 바로 하드 리셋과 같다. 즉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고 대통령이 타협과 그리고 절제와 관용의 정치를 못할 경우에
그런 잘못된 길을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탄핵이다라고 톰 긴즈버그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될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간에 결국 탄핵이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쨌든 이게 문이 열리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열쇠가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보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지면은 과거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열렸을 때처럼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간에 나눈 수많은 문자, 통화 같은 것들의 내용이 공개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인 분노를 확 끌어올리면서 탄핵이든 개헌이든 그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야가 또 타협해야 하는 개헌보다는 탄핵 쪽을 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